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오전에 개인 일정이 급하게 생겨가지고 강의 대신에 녹화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어, 다음 달에는 제 개인 사정으로 강의를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럼 7월 지혜 소식지부터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BL 생명은 지난달부터 암 치료비를 출시를 했죠.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최고 뭐 4억 원까지, 최고 4천만 원까지 매년 보장한다는 거 외에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DB생명은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335 간편보험 갱신형을 출시를 했는데 기존에 있던 내가고른 건강보험과 뭐 거의 유사합니다. 뭐 갱신형이란 차이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특별한 내용 없고요. 아이라이프, 예, 9DDB 생명 뭐 특별한 내용 없고요. KB라이프도 뭐 변동사항 없고요. KDB 생명은 어, 역시 변동사항 없는데 이런 종신보험이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더블 찬스 종신보험 같은 종신 유행인데 어, 나, 암 진단 시 단기납 종신이지만 암 진단 시에 비납입보험료를 페이백해주는 형태죠. 예, 페이백을 해주면서 어, 보험료 납입 면제도 되고 페이백도 되고 그러면서도 해약 상품도 높아지는 그런 형태의 종신보험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속속히 이런 그 암을 더한 종신보험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아이, 매트라이프 같은 경우는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다만 이제 요 플랜이 좀 괜찮은 것 같긴 해요. 그게 뭐냐면 그 간편가입 360 종합 보장보험 갱신형 상품인데 이거 주계약을 어, 1억 원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1억 원 가입하면은 어떤 점이 괜찮냐면 그 패밀리 서비스 헬스케어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가입 금액 1억 원이잖아. 1억 원을 할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요 헬스케어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패밀리 서비스는 본인 외에도 가족까지 어,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 이렇게 본인 건강보험 플러스 가족 헬스케어 서비스 컨셉으로 이렇게 건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활동을 해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요보생명은 역시 이제 요 간병 평생 보장 보험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서 설명했던 KDB 생명의 더블 찬스 보험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암이나 혹은 LTC 발생 시 납입 면제가 되면서 비납입한 보험료의 50%를 환급해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예전에 남이 판매했던 암종신과 유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7월 출시된 신상품인지 기존에 있던 상품이 좀 헷갈리는데 마이플랜 건강보험이 3회로 간편보험으로 어, 개편을 했어요. 그래서 어, 이 무사고 할인도 되고요. 그래서 315부터 355까지 이 고객의 건강에 따라서 유병자 상태에 따라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농협생명은 저기 암 치료비를 출시를 했는데
기존의 상품과 다른 점은 요 종합 연간 암 치료 금액이 여기 300만 원부터 보장을 합니다. 근데 요즘 제가 이거 설계를 안 해봤는데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종합병원이 아니라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왜 우리는 기존에 있던 상품들은 암으로 수술, 항암 치료 또는 어, 암 수술, 항암 치료 이렇게 받게 되면은 매년 정액 보장하거나 혹은 뭐 500만 원 또는 1000만 원 이상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은 그 금액을 500만 원 혹은 1000만 원 이렇게 보장을 하는데 이 상품은 암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이 치료비 총액이 3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이런 식으로 넘게 되면은 그 금액을 10년 동안 보장을 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보장 방식이 조금 특이해요. 그래서 특이한 형태로 농협생명은 만들었습니다. 동양생명은 여기서 가장 핵심은 바로 보장 특약을 7월까지만 7월에 종료한다는 것을 7월 14일까지 판매한다는 것으로 했고 7월 중으로는 여기 암보험 역시 출시할 예정입니다. 라이나 생명은 뒤늦게 출시한 단기나 저해증신보험의 길을 올리고 있고 그다음에 질병수술비 특약이 질병수술비 100만 원, 그다음에 백내장 대장용종 제외한 수술비 50만 원, 그리고 상급종합병원 수술비 150만 원 해서 총 300만 원 플랜을 역시 출시를 하고 역시 8월 31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미래에셋생명은 어, 드디어 미래에셋생명도 질병수술비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300만 원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간병인 사용 이번 특약을 드디어 출시를 했어요. 이전에는 6월 달까지는 미래셋이 요양병원 제외 또는 요양병원 특약 없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만 그 10만 원, 뭐 7만 원 이렇게 보장을 했는데 이번 달부터는 위례셋도 15만 원, 5만 원, 7만 원 플랜을 가능하게끔 상품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리티지 정신보험에 납입보험료 플러스형을 출시를 했습니다. 네, 납입보험료 플러스형의 몇몇 회사들이 있죠. 네, 그래서 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 2번 담보에서 상급종합병원 특약을 출시를 했는데 최대 27만 원, 1인실이건 다인실이건 구분 없이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미래에셋생명도 간병인과 질병수술비 쪽으로 7월부터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삼성생명은 특별한 것은 없고 예, 특별한 건 없습니다. 플러스원 건강보험, 비납입보험, 납입보험료와 환급료를 강조한 보험이 되겠고요. 그리고 1인 2, 3인실 입원 일당 별도로 10만 원 있다는 거. 신한라이프 같은 경우는요, 역시 질병수술비를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질병수술 30, 백내장 대장균종 제외한 170만 원, 상급종합병원 질병수술비 150만 원 해서 총 350만 원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역시 좀 아쉬운 점은 요거죠. 질병수술비 백내장 대형 용종 제외한 수술비리 170만 원이 요게 좀 아쉽죠. 다른 생명사들은 그래도 질병수술비 보장 금액이 큰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어, 어쨌든 질병수술비가 기존이 약했었는데 신한라이프 역시 질병수술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후보는 뭐 변화 없고 서부도 변동사항 없고요. 하나생명은 시그니처 암치료비 보험 신상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 상품이 특이한 점은 10년 동안
이 암치료비를 보장하고요. 대부분 이제 기존에는 5년이었죠. 그래서 보장하고 종합병원 암치료비 보장 금액이 500만 원부터입니다. 다른 회사는 3만 원부터잖아요. 근데 하나생명은 500만 원부터 보장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있죠. 연간 암 주요 치료비 총액이 500만 원 이상부터 보장을 합니다. 타사보다 보장금이 낮죠. 그래서 현재 어, 암 주요 치료비 관련해서 가장 경쟁력이 좋은 회사는 하나생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흥국생명은 상품은 경쟁력을 조금 강화를 했는데 유병자 같은 경우는 보험료를 인하를 하고 그다음에 가입 나이도 변경을 했고요. 무사고시 보증전환 플랜 역시 출시를 했고 암 주요 치료비도 탑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질병수술비 한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은 전체적으로 어, 역시 질병수술비 쪽을 강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BK 연금보험은 뭐 변동상 없고요. 하나생명 마찬가지입니다. DB손보 같은 경우는 어, 초경증 간편보험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65에서 385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화암 진단비를 최대 18번 보장하는 것으로 상품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급종합보험 보장보험을 이렇게 어, 좀 강화를 했는데 상급종합병원 암주요 치료비 최대 1억 그다음에 뭐 이건 1인실 입원인당 각각 다 있고 2, 3인실 입원인당 각각 5만 원씩 이거 출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급종합병원 관련 플랜을 조금 강화를 했습니다. KB손보는 어, 이 유병자 신상품 출시를 했는데 뭐 이렇게 실어 중 어떤 내용 없이 기대만 하라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 외에는 뭐 특이한 사항은 없는데 여기 보시면은 초경증 간편 플랜이 10년 내 입원 수술이지만 5년에서 10년 내 입원 수술도 어, 이- 그 뭐야 보지만 하면은 뭐 정권 심사 통과를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355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외에는 뭐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농협선보는 부스타트 건강보험을 이, 그 가입 연령 확대하면서 납입 면제도 늘리고 다른 회사들처럼 어, 유행하고 있는 담보를 탑재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롯데선보는 3텐텐 건강보험 유병자 신상품 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 7월 초에 보면은 종전환이 없었거든요, 기존에는. 그래서 종전환 때는 유병자 보험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병자 보험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메리츠 화재는 여기도 이제 드디어 건강고지 종합보험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텐오 어른이 보험, 그다음에 오텐오 더 건강한 종합보험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상품을 8일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납입 면제도 요거 87종의 뭐냐면 그 각각의 질병에 따른 포인트를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전체적으로 충족이 되면은 납입 면제가 되게끔 하는 아주 신개념 납입 면제죠. 예, 그런 식으로 이런 담보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간병인 비용 지원 200만 원, 페이백을 200만 원씩부터 보장하게끔 했죠. 그래서 50% 페이백이 되도록 이렇게 상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삼성화재는 눈에 띄는 거는 이 마이핏 건강보험을 출시했는데 기존에 이게 비슷한 상품이 하나 손보에 있었죠. 3위로부터 가입을 하는데 무사고시 계속 할인돼서 결국 표준치까지 되고
수인체에서 다시 건강보지형으로 6에서 10년까지 계속 그 보험료가 할인되는 형태의 건강보험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가입이 되면서 부모, 주택, 기타 생활 쪽으로 되는 모든 걸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핏 1640, 4160 이런 식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상품을. 좀 기대는 됩니다. 삼성화재에서 작심하고 내놓은 것 같아요. 하나선보는 뭐 지난달과 어, 뚜렷한 변화는 없습니다. 현대해상은 어, 뭐 건강보지형이나 간편 건강보지형 다 출시를 했던 상품이고 2, 3인실 입원 일당 여기도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인실은 60만 원이고 2, 3인실 입원 일당은 10만 원 되는 거 요거 출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화재는 뭐 보시면은 특별한 내용 없고요. 기존에 있던 거 요거 그 3X5 플랜인데 요거는 355에 3X5 플랜이 있어가지고 이번 수술했어도 여기 가입이 가능한 플랜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좀 계속 유효하고 그 외에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MG 선보는 다른 건 눈에 안 띄는데 그 암주 치료비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어, 주 일반암 치료비가 1,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갑상선암과 기타 주 피부암 같은 경우는 2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 그 NG 선보는 1대1 플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암주 치료비를 어, 암주 치료비 1,000만 원, 갑상선 기타 피부암 주요 치료비 1,000만 원 이런 플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NG 선보라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 해도 보험료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플랜 한번 우리가 좀 밀어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선보는 뭐 상품 계정이 8일에 좀 몇 개 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LG, 라이나 이렇게. 그래서 7월 영업 이슈를 한번 보험사 소식지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금융환경과 단위상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한번 변동사항을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기준금리는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상승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좀 들리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유럽이나 몇몇 국가들은 먼저 금리 인하를 했죠. 예, 요 금리 변화가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한번 보시고요. 자, 7월 영업 이슈 요약인데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7월 실손보험 비급여 차등제 실시 요 이슈로 우리 한번 실손보험 점검 기회로 좀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보증 할인형 한번 종합보험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간병인 사용 일당 플랜은 이제 2, 3인실 입원 일당도 많이 출시하고 있죠. 신한 치료비 경쟁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농협이나 한화나 MG손보는 보장을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질병수습비 보장 확대하고 있던 거 지금 앞선에서 한번 보셨죠? 예, 보시다시피 질병수습비를 좀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장기납 중심보험은 뭐 변화 없고 그 대신에 뭐 암진단 시 납입 면제 또는 보험료 환급되는 종신보험을 좀 출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운전자 보험이 요즘 조용하죠. 예, 뭐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은 좀 조용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우리 실손보험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실손보험이 또 오르는 건 아니죠. 예. 기급의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또 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를 따라서 한번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명분이 필요 없는 설계사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이런 명분이 있으면은 굉장히 접근하기 편하죠. 고객한테 뭔가를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 건강 관련 이슈나 뭐 이런 걸로 이제 만약에 시작을 하는데, 이런 거 뭐 건강 소식을 전하면서 보험을 엮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죠. 근데 7월에는 아주 좋은 명분이 생겼습니다.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를 많이 청구하면은 보험료가 최대 3배로 인상된다는 이런 뉴스를 갖고 실손보험 점검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1, 2세대 분들은 가입자분들에게 해당 사항이 없고요.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당연하게 전달해 줘야 될 내용이고, 3세대 실손보험은 어차피 15년 뒤에는 상품을 재가입 시, 뭐 지금 그때도 4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4세대 실손보험이 판매 중이면 4세대로, 지금 뭐 개정되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또 뭐 5세대 실손보험이 나오면 5세대로 변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알아두라는 차원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7월의 명분은 우리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를 많이 청구하면 보험료가 최대 3배 이상 됩니다. 이런 걸로 한번 고객에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예상되는 반응은 이렇죠. 제가 가입한 실손도 해당되나요? 그럼 이제 한번 몇 년도에 가입하셨을까요? 이렇게 여쭤보는 거죠. 저는 보험금 청구한 적도 없는데 오르나요? 물론 이제 나이에 따라서 오를 수도 있지만 보험금 청구한 적이 없으면 당연히 안 오르죠. 그다음에 이제 이미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상담받고 싶어 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상담을 한번 받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고객들을 우리가 찾아내자는 겁니다. 고객들은 좀 분노가 좀 이제 치솟죠. 진짜 이게 맞나요? 지금까지 10만 원도 받은 적 없습니다. 근데 또 지금 10만 원이면은 내가 노후에 대체 얼마까지 오를까요? 노후에 아플 때를 대비해 가입했는데 이거 맞나요, 진짜? 나는 보험금 청구한 적이 있는데 왜 보험료가 올라요? 설계사님 거또 많이 오르나요? 이거 보험사가 사기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굉장히 분노할 수 있겠죠. 그런 격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독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도 이 보험금 대상자를 한 통계인데요. 작년도에는 총 2조 정도의 보험금 수령액이 나왔다고 해요. 근데 이 중에 어, 50% 정도는 보험금을 청구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500만 원 초과해서 청구한 사람은 전체 보험 가입자의 1.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보험금의 30% 정도가 1.5%가 다 수령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수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험금 청구 안 한다는 사람은 이것만 보더라도, 이건 이제 뭐 어떤 걸 통계적으로 보면은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해도 크게 영향이 없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실손보험을 모르면 영업을 하지 말아야 할 정도죠.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가 3,900만 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세대별 실손보험 가입자 이 정도 되는데, 물론 이제 자녀나 노인도 포함이 되겠지만 전체 생산 가능 인구에 따지면은 훨씬 더 많다는 얘기는, 어, 그냥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면은 실손을 가입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네, 무방할 정도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실손보험을 모르면 이제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을 점검하기 좋은 7월이죠. 그리고 특히 최초의 실손보험 절판이 2009년 7월에 있었어요. 그때 이후로 총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벌써 3번이나 보험료가 인상되겠죠. 얼마나 많이 오르겠어요. 그래서 이 1, 2세대 가입자분들은 높은 상승률 때문에 엄청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4세대는 또 비급여 차등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보험료가 최대 3배 오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7월에는 실손보험 관련 이슈가 많은 달이기도 해요. 이거 한번 이제
1세대 시선보험 상승 인상률 한번 보겠습니다. 2009년 7월 47세 남자가 2009년 7월에는 47,996원이었는데 15년 만에 2배로 올라서 10만 1,056원이나 된다고 해요. 네, 이게 올랐고요. 43세 여자 같은 경우는 발표할 때는 47,821원이었는데 어, 이게 12만 6,255원으로 보험료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200, 260 이렇게 올랐습니다. 1세대 시선보험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3세대 시선보험은 최근 시선 중에 가장 손해율이 크죠. 그러니까 3세대 시선보험도 어떻게 보면은 예, 손해율 관리에 조금 실패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7월 비급여 차등제를 우리가 좀 보면은 사실 보면 여러분 이거 공감한 통계에 보면은 전체 가입자의 98%는 할증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다음에 보험료 인상은 전체 1.3%만 보험료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거의 인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죠. 인상인데 사실 할인 할증이 한 번 되면은 그 상태로 쭉 되면은 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1년만 적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금을 비급여를 130만 원 수령했어요. 그러면은 100% 할증되죠. 그래서 비급여가 1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근데 그 해에 보험금 수령을 안 했다. 한 번도 청구한 적이 없다. 그러면은 오히려 최초에서 보험료가 할인됩니다. 그다음에 50만 원 수령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냥 보험료를 그 2등급을 유지하기 때문에 보험료 변동이 오히려 보험료가 다시 줄어드는 직전년보다는 보험료가 줄어들죠. 그래서 보험료 유지되고 그다음에 또 200만 원 수령했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이제 최초 보험료에서 300%를 이제 할증하게 되죠. 보험료를 또 수령했기 때문에. 그래서 즉- 여기서 또 만약 25년도 8월 이후로 또 따라 보험료 수령에 따라 또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교 차등제가 그렇게 고객에게 부담이 될 정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47세 남자가 4세대로 전환하게 되면은 17,236원인데요. 여기서 비급여만 최고 300% 할증을 했다 치면은 총 보험료는 37,018원이 됩니다. 그래서 300%가 할증되더라도 4세대 시선 보험이 더 저렴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거 1년만 적용하잖아요. 얘는 계속 더 많이 오르겠죠. 그래서 사실은 비급여 할증되더라도 크게 보험료가 안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고객과 만나기 전에 그 세대별 실손보험 기본적인 정도는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딱 기본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대별 주요 특징은 1세대는 당연히 100%죠. 100% 보장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1세대는 표준화 실손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별, 시기별로 보장 금액이나 보장 범위가 좀 상이했습니다. 그래서 각 회사별로 가입석에서 혹은 약관을 좀 봐야지 고객하고 상담이 원활해질 수 있고요. 2세대부터는 입원 시 90%만 보장하는 형태였고 표준화 실손으로 전 회사가 보장 금액이나 보장 범위는 동일했지만 2세대가 또 개정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제일 가입자도 많지만 이총 1차, 2차, 3차 뭐 약간 명확화 해가지고 가입 시기별로 또 보장이 약간씩 좀 다르기도 해요. 그래서 가장 많은 변동을 했던 시기가 2세대고요. 3세대는 일명 착한 실손보험인데요. 이때 처음으로 3대 비급여가 나왔고요. 어, 2013년 4월부터 1년 갱신 15년마다 재가입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이 나오면서 뭐 통원 여기서 뭐 급여, 비급여, 뭐 급여 실손, 비급여 실손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비급여 특약 이용량에 따라 개인별 보험료 차등제를 실시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특징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은 질병 입원 의료 같은 경우는 3천에서 1억까지고요. 통원 의료비는 10만 원부터 최고 100만 원까지 가입 시기별로 상이하고 또는 또 디스크 질환이나 치매, 성병 등 보장할 질병이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회사 대부분이 5년 갱신이었는데 3년 갱신 인정 회사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질병 입원 통원 상해 입원 통원은 입원 시 100%, 통원 시 5천 원 제외하고 한도 내 전액 보상했지만 일반 상해 의료비는 통원 시에도 100%를 보장했습니다. 또 이 시기에만 특이한 점은 해외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한 시에도 40%를 보장했던 때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일반 상해 의료비는 특이한 점은 한의원이나 치과 통원 시에도 보장을 했는데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크라운이나 임플란트도 이때는 보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쉬운 점이라면은 이것 때문에 조금 이제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1년간 보장 후 180일 면책, 통원 시에도 1년 혹은 30회 보장 후 180일간 면책했다는 점. 이게 면책 기간이 좀 타 세대보다 조금 불리했죠. 이게 좀 단점입니다. 어, 주요 회사별 비교인데 어, 이게 좀 예를 들어 뭐 성병 같은 경우는 요 하나 롯데 MG만 보상을 했고요. 이 정신과는 전체 면책, 그다음에 치매는 그리고 면책이나 보상을 조금 눈여겨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디스크 신경계 질환은 이 보상을 하긴 했는데 여기 보시면 연도가 써 있죠. 연도에 따라서 보장이 안 되는 회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디스크는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디스크 좀 안 되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은 전환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2세대는 질병 입원 의료비 5천만 원, 통원 30만 원으로 통일을 했고요. 그래서 갱신 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물론 도중에 1년으로 변경되었죠. 그래서 이번 시에는 90%를 보장하고 본인 부담금은 병원 규모에 따라 다르고 2015년 9월에는 급여 90%, 비급여 80% 선택형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에 따라서 실손보험을 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1세대와 비교 시에는 면책 기간이 좀 단축되었습니다. 그래서 90일 면책을 했다가 그다음에 또 보험 가입금의 한도 소진 시 90일 면책 이렇게 또 변동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세대 실손보험은 2009년 8월에 1차로 한번 표준화를 했고요. 2014년 4월에는 단독 실손보험 출시, 2015년 9월에는 선택형 출시, 2016년 1월 가장 중요한 거죠. 약간은 조금 이제 보상이 좀 애매하거나 이런 부분이 약간은 명확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확화했고 17년 4월, 3월까지가 2세대고 17년 4월에 착한 실손은 출시를 했죠. 약간 명확화는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퇴원 시 처방받은 약제비는 이번 의료비에 포함을 하거나 또는 뭐 한방병원에서 양방의사 수원한 MRI, CT 같은 경우는 보장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뭐 일부 정신질환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입원 의료 보장 기간이 어, 그 기간은 무관하게 5천만 원 한도시까지 포함을 했고 응급관리료 요게 때문에 좀 안 좋아진 거죠. 이거는 이런 해외 장기 체류자 실손보험 의료 중지제도 이런 것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2016년 1월에는 약간은 좀 명확하게 좀 했다는 점이 달라졌죠. 그다음에 3세대는 그 3대 비급여 특약을 출시를 했고요. 이게 좀 제일 큰 특이한 점이 되겠습니다. 4세대는 급여 5천만 원, 비급여 5천만 원 이렇게 한도를 별도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통원은 해당 20만 원인데
이때는 다시 외래하고 조제를 합산했습니다. 그냥 기존에 2세대와 3세대는 외래와 조제를 분리를 했었는데 3세대부터는 외래와 조제를 합산해서 통원 한도를 대신에 20만 원으로 줄여버렸습니다. 20만 원이고 통원 횟수는 급여는 제한이 없는데 2급여만 100회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년 갱신 5년 재급여, 5년마다 재가입되는 구조고 비급여 이용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 그리고 불임이라든가 그다음에 비만, 피부질환 등 급여 대상 보장을 좀 확대를 했다라는 점이 좀 특이한 점이 되겠습니다. 이 한 장으로 보장 내용은 좀 요약을 했습니다. 이거는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래서 이 1, 2세대 분들에게는 4세대 시선보험으로 전환하면서 그 차이를 갖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영업을 조금 우리 많이 하고 있고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분 대상으로 실손 좀 보완하는 플랜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질병 수습이나 혹은 상해 직업이 요걸 같이 하는 플랜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질병 수습 같은 경우는 우리 통원 한도가 20만 원 내려갔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그냥 당일 통원하면서 수술을 하는 질병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질병들이 보통 수술하게 되면은 뭐 80에서 100만 원 나오는데 통원 한도가 20만 원이니까 어쨌든 본인 부담은 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입원해달라고 좀 해달라고 해도 병원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좀 많아지고 있죠. 그런 대안으로 질병 수술비를 추천하고요. 항해질병 치료비는 그동안에 실손전환 의료비에서 면책하는 질환을 일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하나손보인데 하나손보는 최장 50년 갱신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손보는 비갱신형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해질병 치료비는 실손의료 면책에 대한 조항을 보완할 수 있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실손보험, 질병수술비, 상해질병 치료비 이렇게 한번 어, 보완을 해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수술비랑 요 급여 상해질병 치료비 같이 가입했을 경우 보험료 예시인데 일단 동양생명 누구나 필요한 수술비 보험을 했을 경우에 질병 수술비는 최고 400만 원까지 되고 급여 의료비 지원 플랜 40세가 약 4만 원 정도 그다음에 간편심사형 325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3위로 했을 경우에 40세가 6만 원, 8만 원 이렇게 보장이 됩니다. 그다음에 손해보험은 우리 건강보증으로 했을 경우에 어, 질병수술비, 종별수술비, 상해질병급여치료비 이렇게 하면은 6년고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6년고지형이 5만 원, 5만 8천 원, 6만 5천 원. 요거 10년고지형으로 하면은 4만 7천, 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증심사형 유병자 보험으로 질병수술비, 종별수술비, 상해질병 치료비를 했을 경우에 4만 원, 5만 원대, 그다음에 50세는 6만 거의 뭐 7만 원대 이렇게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선보 만약에 이제 질병수술비를 안 하고 상해질병 치료비가 20년 갱신이라서 마음에 안 들다 그러면은 차라리 50년 갱신형 상품 한번 추천해 보세요. 하나선보 굿밸런스 종합보험으로 하면은 50년 갱신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0세가 가입을 하면은 80세까지 보험료 인상이 없고 40세가 가입을 하면은 90세까지 보험료 인상이 없겠죠. 그래서 50세는 보험료가 좀 비싸죠. 이러니까 예. 그 대신에 얘는 하나선보는 50만 원부터 연간 급여 총액이 50만 원부터 보장을 하고요. 시선보험처럼 보험료 갱신이 없다는 점이 좀 장점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뭐 50년 갱신을 해도 되겠습니다. 물론 하나 손보로 하면은 한모로 하면은 비갱신으로 할 수는 있는데 최초 보장이
200만 원부터 보장됩니다. 그래서 어, 200만 원부터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게 좋긴 하지만 좀 보장이 받기 힘들다는 점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건강거지형 상품을 요즘 많이 출시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한번 유병자부터 제가 따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을 좀 느껴가지고 8월 달에 한번 정리할 예정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에 메리츠가 없는데 메리츠는 7월 8일에 출시할 예정이라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화재는 이제 7월 달에 요 마이핏 건강보험을 출시하면서 요 마이 출시하면서 좀 달라지긴 하겠죠. 달라지긴 하고 그 6월 달까지는 가입 후 고지가 없었는데 삼성화재 요거 가입 후 고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대부분 다 그 10년 차인데 DB 손보만 8년까지 해도 타사의 10년간 보험료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DB 손보가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는 있죠. 납입 면제 조건입니다. 40세, 41세에 따라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이 틀린 점이 뭐냐면 이 뇌졸중을 보장하느냐 아니면 뇌혈관 진단을 보장하느냐 아니면 뇌혈관 수술을 보장하느냐 요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네, 보험료 비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요거는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을까 해서 고민해봤는데 물론 이렇게 하면은 단점은 있죠. 뭐 예를 들어 암을 나오게 되면은 그 감액 기간이 다시 면책 기간도 있고 감액 기간도 생긴다는 좀 치명적인 단점은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그 뭐 1,000만 원 각 3대 진단비 1,000만 원을 가입한 고객이 월 31,000원을 가입하고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건강보지형 상품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요. 예를 들어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6년 고지형을 하면 보험료가 좀 더 비싸죠. 그래서 얘는 좀 할 수 없고요. 대신에 10년 고지형이 만약에 가입이 된다 그러면은 보험료가 28,000원입니다. 그래서 총 월 3,400원이 들고 앞으로 총 납입 보험료를 계산했을 때 잔여 납입 보험료 계산했을 때 약 41만 원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보험료로 따져도 더 저렴해지게 되겠죠. DB 손보를 하게 되면은 이 6년 차부터 보험료가 어, 줄어들겠죠. 줄어들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DB 손보 8년으로 하게 되면은 월 보험료가 5천 원 줄어듭니다. 그래서 총 납입 보험료가 잔여 납입 보험료라면 88만 원이나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더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총 보험료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경쟁력이 좀 있죠. 그 20년 납 말고 15년 납을 하게 되면요. 이 삼성화재 요거는 15년 납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 디비전보로 15년 납을 하게 되면은 총 납입 보험료 월 보험료는 얘가 좀 비싸지만은 총 납입 보험료 하면은 보험료가 좀 조금씩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15년 납으로 해도 보험료 경쟁력이 있죠. 그래서 이 DB 선보는 그 8년이니까 보험료가 뭐 한 400원 지지만 총 납입 보험료는 150만 원 정도 보험료가 줄고요. KB 손보는 약 160원 저렴해지면서 총 납입 보험료는 150만 원 저렴입니다. 그러니까 15년 납으로 설계를 해도 보험료는 비슷하고 총 납입 보험료는 많이 감소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1, 2년 안에 가입했던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한번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단점은 이 면책과 감액이 있다는 점. 이것만 조심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간병인 사용 일당의 이번 달의 특징은 2, 3일실 입원 일당을 늘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2, 3인실 종합 상급 병원 각각 5만 원씩 이렇게 보장을 확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고지형 이 상품으로 한번 설계도 해봤고요. 건강고지형 8년만 하더라도 일반 고정에 대해서 5천 원에서 5천 원 정도 저렴해지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갱신영어 가입하면 거의 한 50% 보험료가 저렴해지죠. 그다음에 3호로 가입을 하게 될 경우 좀 보시고, 그다음에 경증 심사용으로 하면은 이 3호니까 3호 예를 들어 3호가 현대해상 3호로 하면은 40세 남자가 3만 5천 원인데 3텐텐으로 하면은 3만 원, 5천 원 정도 보험료가 저렴해집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경증 심사용 간병인 플랜이고, 그다음에 중증도 있죠. 중증은 어, 그 금액으로만 따지면은 KB 손보가 좀 유리하고요. 1인실 입원일 때까지 치면은 현대해상이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이제 삼성생명인데요. 삼성생명 간병인 일장하고 질병재해 수술비 같이 한번 플랜을 짜봤습니다. 그래도 나쁘진 않죠. 근데 여기서 이 플러스원 건강보험은 요 질병 수술비는 좀 약한데, 대신에 이 완납 후에 보험료가 거의 원금이 가까이 되죠. 그래서 이 플러스원 건강보험은 약간 보험료는 약간 높지만 환급이 있기 때문에 어, 이 고객 중에 돈을 보험료가 좀 아까워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품을 좀 하시면은 고객 니즈도 좀 충족이 될 것 같아요. 이 삼성화재를 넣은 이유는요. 한번 비교를 해보기로 담원건강 여기 경증 간편 담원건강하고 좀 비교를 좀 해보라는 차원에서 한번 해봤는데, 역시 좀 얘가 좀 비싸긴 하네요. 예. 예, 아마 요거 때문에 그 수술비가 좀 이쪽이 좀 더 보장이 좀 더 높고, 그다음에 그 올리스크도 20 이런 보장 때문에 아마 또 보험료가 좀 비쌀 겁니다. 동양생명이 이번 달부터 이렇게 보험 만들었죠. 지난달부터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표준체부터 3호, 335, 305까지 이렇게 보장 및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장기 요양 보장 한도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이번 달에 뭐 용역선보가 기존에 있던 회사들처럼 보장을 강화한 거 외에는 뭐 특별한 변동은 없습니다. DB손보는 계속 DB손보만 요 비탐승도 보장하는 상품을 내놨고, 이거 인기가 없는지 타사도 출시는 아직 뭐 배타적 상품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아직 출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이랑 홀인원 보험 많이 하는데 아쉽게도 그렇게 예전처럼 500만 원이지도 않고, 뭐 삼성화재는 두 건 해가지고 뭐 1,000만 원 이런 플랜도 안 되고요. 그나마 조금 경쟁적인 회사가 DB손보가 이 홀인원 보상을 연일에 된다는 거 외에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암 주요 치료비 각사별로 제가 지난달에는 좀 다르겠는데 이번 달에는 2천만 원으로 똑같이 맞췄습니다. 그랬을 때 보험료고요. 그리고 요 보장기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하나생명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요거 10년 동안 보장이 되고요. 그러면서도 종합병원은 500만 원부터 보장이 됩니다. 이거 타사들보다 좀 다르죠. 또 여기 하나생명이고, 그다음에 여기 간편도 하나생명이 또 500만 원부터 보장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번 달부터 흥국생명이 출시를 했는데 보험료는 아직 못 해봤습니다. 요거 생명보험이고요. 손해보험이고요. 요건 일반 심사요. 그다음에 요 플랜인데 이건 지난달과 똑같죠. 10년간 보장되고, 그다음에 하나생명은 이번 달이라서 아직 보험료를 안 해봤는데, 예를 들어 요거
그 일반 정액보장은 1,200하고 종합병원은 500만 원 하게 되면은 약 3만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20년나 100세 만기로 3만 원대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 그 두 개 담보, 10년간 정액 보장이죠. 이제 두 개 담보로 최대로 했을 때, 또 4만 7천 원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플랜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하나생명은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 괜찮을 것 같아요. 보험료도 괜찮고 보장도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DB생명은 3천만 원, 암 주요 치료비 3천만 원이고요. ABA생명은 암 주요 치료비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KB손보는 5년 지급형을 하냐, 10년 지급형을 하냐 선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NG손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NG손보입니다. 그래서 특이한 점은 암 주요 치료비 1천만 원, 그다음에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주요 치료비 1천만 원, 각각 1천만 원 했을 때 보험료입니다. 그래서 원더풀은 2만 원 정도면 40세, 50세 남자가 가입이 가능하고 3호 간편을 해도 3만 원 언저리로 가입이 됩니다. 근데 요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이것도 걸릴 것 같고 저는 걸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금감원에 배제가 될 것 같거든요. 아직 MG만 알고 타사들은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거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시는 분들께 좀 빨리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보지형 이게 암 주요 치료비가 상품 담보가 좋긴 한데 보험료가 비싸죠. 그 건강보증을 하게 될 경우 삼성화재 기준으로 40세 남자가 6만 4천 원인데 8년 보증을 하면 5만 7천 원이 됩니다. 그 보험료가 7천 원 정도 저렴해집니다. 그다음에 암통원과 항암치료, 암 주요 치료비랑 암통원 일단 같이 하면은 어느 정도 보장이 좀 더 완벽해지죠. 주요 치료비는 어쨌든 암으로 통원을 했을 때 수술이라든가 항암 치료를 받지 않으면 보장이 안 됩니다. 근데 뭐 간단한 통원으로 검사라든가 또는 저- 문답 또는 요즘 간단한 통원만 했을 경우에는 여기서 보상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암 주요 치료비랑 암 통원을 같이 놓으면은 좀 더 완벽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동양생명이 되겠습니다. 뇌혈관, 심장질환, 이대 통원은 보시고 부정맥 참고로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 이대 혈관 진단비를 생명보험 한번 해봤는데 생명보험이 좀 더 저렴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생명보험이 이대 진단만 따지면은 많이 저렴해졌어요. 그래서 그 삼성 말고 한화, 신한, 흥국이 손해보험사들보다 조금 더 저렴합니다. 얘는 물론 이제 부정맥을 넣으면서 약간 이제 보장이 좀 틀려지긴 하는데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만 했을 경우에는 이 생명보험사들 하나나 신한, 흥국도 좀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플러스원 건강보험은 A사, B사는 손해보험사들거든요. 요거는 그냥 예를 들면은 각 3대 진단비 1,000만 원 했을 경우에 이 A사나 B사들보다 약 만 원이 더 비싼데 20년 완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전액 환급률이 100%지만 선보사들은 50%만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입한 환급률도 중시하는 고객이 있다 그러면은 삼성생명 플러스 원 건강보험도 한번 우리가 보장해서 한번 좀 내세워 볼 만합니다. 근데 좀 보험료가 좀 비쌉니다. 요거 사실은 하나생명도 이런 형태와 유사하게 출시를 했는데 그렇게 큰 재미를 못 봤어요. 그다음에 플러스원 건강보험도 듣기로는 이 담보보험의 한 절반 정도가 좀 팔리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큰 인기를 끌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뭐 고객들마다 개인보다 니즈가 좀 다르니까 뭐
뭐 소멸령이 해도 상관없다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좀 아깝다고 하는 분도 계시니까, 아깝다는 분들은 이런 보험도 있으니까 한번 권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대진단의 건강고지형입니다. 건강고지형인데, 어, 건강고지형이 되겠습니다. 교육이 4만 원이니까 3만 원, 4만 원 비슷하죠.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 DB생명 건강고지형하고 이런 간편이 더 저렴하죠. 2천만 원 했을 때 삼성생명이 하나생명이 약간 저렴했죠. 저렴했고, 요거는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 했을 경우에 간편고지형 경증심사형입니다. 근데 이제 손해보험사들은 어, 이런 게 좀 있어요. 그 최소 진단, 그 아이 사고를 얻게 될 경우 최소 보험료가 3만 원이라는 점도 있고, 메리츠 화재는 전체 2대 질환을 얻게 된, 가입하게 되면은 전체 보장 보험료 대비해 가지고 몇 가지 담보를 더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KB 손보나 메리츠 화재는 이런 점은 좀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손해보험 생명사들이 좀 더 편하긴 해요. 네, 이거 질병수습이 종별수습인데 이번 달부터 달라진 회사가 신한하고 미래에셋이 종별수습, 질병수습이 보장을 확대를 했습니다. 이거는 DB생명이고 라이나 유하고 미래에셋, 예, 출시를 했죠. 요거 7월 말인데 타사 합산이 없습니다. 이게 좀 크죠. 뭐 1에서 5종, 1에서 7종 좀 비싸니까 빼더라도 빼고 질병수습비만 위주로 구성을 해서 해도 괜찮은, 기존에 가입됐던 수술티에 가입하신 분들 대상으로 셀링 해주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보통 질병수습비 한도가 보통 100에서 200이거든요. 그런데 타사합산이 안 되게 대부분 다 이미 가입된 분들은 추가 가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미래에셋에서 다행스럽게도 타사 합산에 안 되는 어, 안 되게끔 조치를 해놔가지고 이번 달 7월 달에는 이걸 좀 많이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손해보험사들은 수수비 보장이 오히려 생명사들보다 조금 물론 종별 수수비까지 따지면은 생명보다는 손해보험이 좋긴 한데 우리가 질병 수수비만 따지면은 생명이 좀 약한 생명보험이 더 좋죠. 예. 어딜 봐도 300, 200 넘는 회사는 DB밖에 없어요. 여기 종합보험도 마찬가지고, 예, 간편도 마찬가지입니다. 250. 근데 DB 선보는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연계 조건 분들하고 조금 설계가 좀 쉽지 않죠. 예,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여기 건강고지형으로 했을 경우입니다. 사실상 이제 6년 고지형은 4만 5천 원이고 10년 고지형은 1만 원 정도 저렴해지고 DB 선보는 6년, 8년 최고죠. 요 건강보지형으로 이렇게 한번 설계를 한번 해봤고요. 경증심사형 유병자 보험이 되겠습니다. DB손보는 보험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약간 담보를 좀 조절을 좀 해줘야 됩니다. 여기 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DB손보 지병수입 플랜이 되겠습니다. 유병자 보험은 한국교보 마이플랜 건강보험 3회로 출시를 했고, 그 다음에 한국생명은 3회로 간편보험 이걸 뭐 설계를 제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뭐 하여튼 그 종전환되는 걸 흥국생명도 출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간편보험 홍보는 초경증 유병자 보험을 경쟁적으로 출시를 하고 있죠. 여기 마이핏도 나왔고 마이핏도 신상품을 출시를 했고요. 그 초경증 유병자 보험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거 참고로 좀 해보시고 이걸 한번 그 7월 달에 몇몇 회사들도 나오니까 다시 한번 조금 이제 비교를 유병자 보험이 너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유병자 보험도 한번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좀 있더라고요. 동양생명 바로보장 7월 14일까지 유효하고요. 메리츠화재, 하나손보 이렇게 바로보장 플랜이 이번 달에도 있습니다. 변액보험은 뭐 특별한 내용 없고요. 종신보험은 뭐 변동사항 없습니다. 타사 변동사항 없고요. 근데 이제 뭐 요즘 이런 종신보험이 뜬다고 그래서 한번 넣어놨는데 얼마나 유효할지 얼마나 많이 팔릴지 모르겠어요. 이 금감원에서 환급률을 제재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내세울 수 있는 점이 없죠, 이제. 그래서 하나생명은 암 진단게 되면은 사망보험을 한 번 더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보험이 올라가면 좋은 점은 이 사망연금 선지급 서비스를 선택할 때 보장 금액이 올라간다는 점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암 진단금을 받게 되면은 그 당연히 그게 올라가죠. 사망보험이 보장금이 올라가면서 그 연금 선지급을 받게 되면은 선지급 서비스 선택에 따라서 보장금이 올라간다는 점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KDB 생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흐름이냐면 8년 차에 암을 진단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8년 동안 냈던 보험료를 다 환급받죠. 환급받으면서 그러면은 10년 시점에 해지 환급금이 1억 4천이 됩니다. 그러면은 예상금이 1억 4천이 되면은 10년 차에 어, 총 합산 시 해지 환급금이 2억 3천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암 진단 시 납입 면제가 되면서 보험료도 환급되고 향후 자금 활용이 된다는 점이 달라되는 이런 형태의 보험이 되겠습니다. 이거 환급률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KDB 생명 더블 찬스 종신보험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가입 후 암호로 진단받아야 좋죠. 메리츠 화재 기타 보험으로는 메리츠 화재 안가보장보험 이건 이대만큼 안 팔려나 봐요. 바로 상품을 안 닫은 거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요 백날 진단비 때문에 이거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또 수술비하고 누적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큰 비싼 못 바라는 것 같아요. 한국생명, 만선제나 그다음에 신한생명은 또 갑자기 또 낮췄네요. 또 올리지도 모르겠네요. 네, 낮췄습니다. 그다음에 치아보험이 되겠습니다. 이달의 신약품 중에서는 뭐 이 암플러스 종신보험, 그다음에 삼성생명도 치매보험은 다시 출시를 하고요. 아무래도 눈에 띄는 신약품은 요거죠. 하나생명 시그니처 암치료보험, 이비선보 초간편 경증보험, 롯데선보 종전환, 메리츠화재 다음 주에 출시할 건강보험 정도 되겠고, 삼성화재 마이피 건강보험 이것도 한번 좀 기대가 되죠. 그래서 이번 달에는 좀 기대되는 신상품들이 좀 많긴 합니다. 그래서 7월 달을 요약을 하자면은 역시 그냥 실손보험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실손보험 점검하면서 뭐 보장 그냥 상품 보험만 해도 되고 전환도 해도 되고 아무튼 실손보험 관련 소식을 최대한 활용해서 영업 성과를 좀 많이 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녹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